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도 사실은 근대예요. 근데 더 구체화하면 20세기적 어떤 삶의 방식이나 세계관 이런 걸 이제 총칭하는 말이고, 정확하게 얘기하면 1894년 가보년,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네요.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어떤 이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서구가 도래해서 1907년쯤 돼서 이제 근본적으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모더니즘이라는 틀 안에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기획하는 이제 이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총칭해서 근대, 근대성 이렇게 말하고, 그 다음에 화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품을 소비하면서 이제 쾌락을 뭐 누리고 즐기고 뭐 이런 걸 이제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런 식의 이제 표상들, 이런 게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. 근대 계몽기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제 굉장히 놀란 거는, 지금 21세기에도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때 다 시작됐다는 거. 그걸 알고 여기가 기원의 장이구나. 여기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살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서양과는 다른 방식의 한국의 근대성에 대한 계보학, 이런 거를 시도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근대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기차와 함께 시작이 된 것 같아요. 기차가 들어오면 공간과 시간이 균질화돼요. 그러면 다 속도만 남는 거예요. 그 설국열차에서 계속 앞을 향해 가는 거, 무조건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,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,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 중세에는 이제 자연과 인간의 감흥, 이런 게 정치에도 중요하고 뭐 먹고 사는 데도 중요하고 생사에도 다 중요한데, 근대가 딱 오면 인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져. 그러면 인간이 이제 민족이나 국민 단위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민족주의라든가 국가 이런 게 아주 초월적 기호로 등장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권을 특히 이제 쓰게 된 중요한 이유는 멜로드라마 때문에, 너무 멜로드라마가 여성성과 사랑에 대한 왜곡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구나. 21세기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, 이거는 뭐 급기야 이제 재벌 2세에서 외계인까지 등장을 하시고, 돈도 많고 그다음에 잘생기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초능력도 있고 이래야 되는, 그리고 이런 남자가 또 나만을 사랑해주는 순정파일 거라고 믿는 이 순진무구함, 이것도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. 근데 이런 이미지가 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소비되는가. 그래서 돌아가 보면 이 근대 계몽기에 이광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. 이제 다른 가치는 좀 약간 희석이 되잖아요. 민족이라든가 뭐 국가주의 이런 거는 희석이 되고, 그 가족주의도 뭐 조금 이제 관계가 이완이 되는데, 그럼 남는 게 정말 멜로적인 연애. 그래서 여성은 멜로에 빠지고 남성은 야동에 빠지고, 그래서 이제 연애와 성이 또 너무 분리되는 것도 굉장히 왜곡된 형태고,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떻게 돼도 어떤 뭐 격정의 멜로를 찍어도 결핍을 생산하게 된다. 그러면 모두가 상처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서 나를 치료하고 위로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배치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게 필요한데, 그러기 위해서는 근대성 내부에서는 어렵다. 기원으로 가서 그 안에서 외부를 이렇게 깨고 나와야 돼. 그러니까 근대성 그 자료를 막 볼 때 이 위생 부분은 진짜 좀 놀랬어요. 민족주의자건 뭐 친일파건 뭐 하여튼 누구나 너무 위생을 강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생을 해야
우리나라가 발전할 거야. 이런 식의 관념이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위생국을 설치하고 뭐 이제 이 가옥 구조를 바꾸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래서 뭐 위생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위생이 고생이다, 위생이 왼수다, 뭐 이런 노래가 아주 줄기차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리학이 진리라는 것은 이제 바뀌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병리학이 들어오면 내 신체에 대한 어떤 상이 생기는 거죠. 이렇게 그러니까 깨끗한 거, 더러운 거. 그다음에 몸하고 몸 밖의 침입자. 이제 이렇게 이분법이 생기니까 이제 막 죽어라고 씻어대는 거예요.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야 되고 뭐 집에 꼭 샤워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위생관념에서 일단 벗어나서 몸과 세계를 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좋다는 걸 알아도 이 위생의 그 어떤 계보학적 근원 이런 걸 이제 잘 모르면 여전히 이제 같은 패턴으로 살면서 자기 몸의 주인이 아니고 몸을 항상 어디 갖다 맡기는 거죠. 세균을 몰아내면 돼,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돼, 그 다음에 정기검진을 하면 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보감은 그런 몸과 세계에 대한 또는 질병과 치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제시해 준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근대적인 위생관념의 뿌리, 이제 그 기원을 좀 알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되게 소중한 거죠.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는가,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체를 어떻게 이제 지배하고 재배치하게 됐는가.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위생의 시대를 쓰게 된 이유죠. 이제 감리당이나 남산강에서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의외로 그 근원이나 기원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. 근데 문제가 있어. 그럼 동의해요.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그런데 마치 이게 절대적 진리처럼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이거를 벗어나지 않고 막 이렇게 보완 수정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120년밖에 안 됐다는 거. 그러니까 어느 날 느닷없이 들어온 거죠. 계몽의 시대건 뭐 연애의 시대건 위생의 시대건. 그게 옳다, 그게 진보다, 그게 발전이다 이런 논리하에.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좀 이 길은 아닌가 봐요 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. 그런데 이제 이 동력이 바로 이제 그 계보학에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니체도 계보학을 이제 망치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게 하나의 가상이라는 거, 세계를 보는 하나의 시선에 불과하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. 그게 계보학이 갖는 아주 장점이 아닐까. 그러니까 설국열차 얘기를 하면 문을 박차고 나오는 힘, 그게 필요한 거예요. 여기 아무리 달려가도 뭐가 없어. 꼬리칸이나 머리칸이 같아. 이렇게 알면 나올 수 있잖아. 나오면 뭐가 있는지 사실 몰라. 나왔더니 뭐가 있었어요? 북극곰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쟤랑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라고 생각을 그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다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게 촥 안전하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라인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